자, 이번 시간에는 신기술 동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계속 접하게 되는데요. 그 기술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내부의 깊숙한 기술을 물어보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아직 정립이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은 기술을 출제하기는 좀 어렵고, 그 간단하게 이게 뭐 하는 거냐 정도만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한 17가지에서 출제가 잘 되는, 물론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잘 되는데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듣고 보도록 하시고, 요 정도 선에서 문제가 많이 되더라. 자, 그럼 하나하나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블루투스라는 건 많이 여러분이 들어봤던 거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많이 쓰는 거죠. 뭐 이어폰도 마찬가지고, 뭐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뭐 키보드, 마우스도 다 블루투스 같은 개념으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실제로 워낙 잘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거리 정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접속이 되느냐,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제 통신망 형태가 되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인터넷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겠다. 어떤 형태로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적인 그러한 인터넷 서비스를 말하죠. 와이브로, VoIP, RFID.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하이패스, 여러분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뭐 돈을 내기 전에 그냥 자동 패스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신 적이 있겠죠?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태그가 있어서 어떤 사물을 태그를 갖고 다녀서 그 정보를 주고받고 그 정보가 쌓이고 서버에. 그러니까 과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서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거냐, 어떤 기술이 출제가 될 거냐는 이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또 미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의 컴퓨터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그거와 똑같은 사이트를 운영을 해요. 그걸 하나만 보여주다가 이 사이트가 문제가 되거나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걸 싹 대치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사이트. 뭐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요즘에 교통 보면 이제 눌러서 화면에서 눌러서 정보를 취득하거나 뭐 결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키오스크라고 하죠. 쭉 존재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세하게. 첫 번째, 블루투스입니다.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기술이죠. 가까운 거리에, 먼 거리 아니고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 등 핸드폰 등의 서로 기기 간에 서로 다른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 기술의 표준을 말하는 거죠. 자, 최대 가능 거리는 10m. 통신 속도는 24mbps. 24mbps, 초당 24메가 정도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이며, 동일한 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도 가능하죠. 그럼 별 쓸모가 없었겠죠. 뭐 스피커나 여러 가지 형태로 블루투스 기능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통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잘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림으로서 이해를 해봤는데요. 뭐 핸드폰, 헤드폰, 그 다음에 뭐 프린터도 되고, 뭐 세탁기도 여러 가지 형태도 다 접속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 출제가 됐던 것은 블루투스는 동일한 기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의 통신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런 형태로 정도만. 자, 유비쿼터스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말하죠. 컴퓨터는 물론 가전제품의 다양한 기기가 네트워크 접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이게 가장 핵심이죠. 가급적 이용해 사용자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물체라든지 어떤 태그라든지 어떤 기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겠죠. 기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IPv6가 구현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모든 가전제품의 모든 사물에 이제 인터넷 IP 주소가 세팅이 돼야지 언제 어디서든 다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왜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 아니면 뭐 시계를 차고 다닌다, 그런 개념도 안 보일 수 있는 정도까지
어떤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력선 통신이라고 해서 다른 통신 케이블이 아니라 전기선을 도입해 줘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유비쿼터스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유비쿼터스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가장 핵심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브로라고 하는 거는 보행 또는 시속 60km죠. 이게 핵심이죠. 60km로 이동하는 상태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무선 휴대 인터넷 서비스다. 이게 중요하죠. 버스를 타거나 60km 이상에 달리는 어떤 고속 교통편을 통해서 그 상태에서도 충분히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핵심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제어지국이 있겠죠. 기지국을 통해서 무선이 있을 거고 노트북에 연결되는 장치를 통해서 언제 어디든지 그 정보 제공자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한다. 60km가 핵심이에요. 일단 VoIP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음성 데이터입니다. 보이스죠, 보이스.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거죠. 인터넷 데이터로 만들어서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인터넷 데이터 패켓화돼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VoIP다.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로 패켓으로 변환해서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 서비스 것이다. 이런 형태죠.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뭐 이 정도예요. 음성 데이터 IP를 데이터 패켓으로 변환하여 전화통화, 음성통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일반 전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중전화망이 있을 거고 바로 변환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곳에 인터넷을 접속한 그런 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특히 음식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VoIP다. 그 다음에 RFID, 라디오, 무선 주파수, 인식식별이라는 건데 모든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해요. 교통 우리가 하이패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속도를 통과할 때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카드를 하나 만들죠. 그게 태그예요, 태그. 꽂아서 미리 돈을 넣어놓거나 아니면 후불제, 교통카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를 그 출구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입구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그 기기를 인식을 해요, 서버가. 안테나가 이제 여기 보면 판독기라고 할 수 있죠. 자동차가 있는 것이 태그고 안테나 달려 있겠고 리더기라고 하는 것은 그 게이트에 뭐 서울이다 아니면 부산에서 통과하는 고속도로 통과하는 부분에 바로 리더기가 있어서 그 차에 그 리더기를 읽어내죠. 태그를 읽어내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뭐 누적을 시켜서 서버로 전달을 시킵니다.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뭐 주차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의 기술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차가 무선 통신을 이용한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의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이다. 전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 출입 관리, 그다음에 주차 관리, 고속도로, 뭐 비용 같은 거. RFID는 판독, 해독 기능을 갖고 있는 판독기와 정보를 제공하는 태그로 구성되며 비접촉식이라는 거죠. 그냥 무선으로 탁 센서 읽어낸다는 거죠. 태그 정보를 딱 읽어내서 그 사람한테 뭐 그 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카드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카드에다가 그 돈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돈을 빼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작업을 수행한다. RFID. 그 다음에 Wi-Fi입니다. Wi-Fi는 F가 붙어 있는 거고요. 이거 Wi-Fi라고 하는 것은 Wi-Fi라고 읽고 Wi-Fi 다르죠. Wi-Fi는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이동통신에서 같은 플랫폼을 쓰자는 얘기죠. 서로 다른 형태의 장비나 환경을 만들면 그런 환경에 대한 부가적인 비용이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 통신 서비스나 이런 인터넷 서비스, 무선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플랫폼을 통일시켰기 때문이죠. 업체들 간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낭비를 줄이는 목적으로 한국적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다.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된 응용 프로그램 이동통신 단말기 안에 탑재하여 실행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표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표준. 어떤 장비를 통해서든 이 기술 안에서 쓰자. 더 벗어나지 않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좀 더 속도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다. 위피라고 하는 거고. 그런 환경 하에서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무선 접속 장치. 06이라고 보통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집에 가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이걸 AP라고 그래요. 어세스 포인트. 설치된 곳에서 전파나 적외선 정성 방식 이용해 가까운 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이다. 가정이나 직장 어디 보시면 무선 다 연결해 주죠. 워낙 잘 아닌가 우리는. 자, 거리가 문제죠. 500m 아닙니다. 500m. 실제로 그 500m라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죠. 뭐 좀 더 나가서도 될 수 있고 또 좁은 데에서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500m 안에서 가능하며 통신 속도는 1Mbps다. 그러니까 이런 10cm라든지 뭐 10m라든지 이런 거랑 구분이 되죠. 그 정도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기술이.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500m, 1M, 11M. 자, 미러 사이트라는 건 접속량이 많은 사이트는 네트워크 언전에 접속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접속 속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될 거를 대비해서 도대체 다른 사이트 자신이 보고있는 동일한 정보를 복사해서 저장시켜 놓는다. 그래서 하나가 문헌제가 되면 언제든 복구 가능한 그런 사이트를 미러 사이트다. 자, 키오스크. 정보를 제공하는 기점, 박물관, 백화점, 쇼핑센터에서 보통 터치로 이용해서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똑같은 건 아니어도 화면에서 쭉쭉쭉 눌러서. 요즘은 다 웬만한 관공서라든지 어떤 교통에서는 다 사용이 되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건 뭐냐?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의 집단입니다. 그림을 먼저 볼까요? 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데이터 분석도 하고 고객 관리도 하고 재고 관리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들을 몰아넣은 데이터 마트를 다시 통합한 그런 데이터 하우스를 말합니다. 웨어하우스. 기업 간의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하나의 방식을 제공한 겁니다.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죠.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한 고객도 있고 재고 관리도 하고 서비스 프로그램도 다 종합적으로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장이나 오너가 결정하기 쉽게 해주는 그러한 구조적 통합 환경을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출제된다는 건 이거 설명해놓고 뭐냐예요. 이걸 세부적으로 집중적으로 문제를 다루기에는 좀 출제자는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래 정도만 설명을 해놓고 무선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입니다. 무선을 통한 프로그램을 통신 프로그램 하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그런 프로토콜을 우리가 WAP라고 해요. 무선 인터넷 전송기업으로 휴대전화나 인터넷 통신 혹은 다른 컴퓨터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표준을 우리는 국제 표준을 WAP다. 그러니까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것이 독자적으로 운영해서도 안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이나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WA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REW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다루긴 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다루기는 좀 어렵고 퀄컴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CDMA가 뭐죠? 우리가 통신에서 다중화기라는 걸 배웠잖아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 시간 분할 다중화, 그 다음 코드 분할 다중화가 있었죠. 이게 바로 코드 분할 다중화예요. 이거를 방식을 이용한 통신형 플랫폼을 우리는 BREW다. 이걸 단독으로 문제를 내긴 좀 어렵고 이런 것도 중요시 문제가 다뤄지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카드, 워낙 잘 아는 거죠. 마이크로 프로세스, 카드 운영체제, 보안 모듈, 메모리 등을 갖춘 직접 치료 이런 칩이 하나의 카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카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교통카드를 벗어나서 그 안에 실제로 CPU도 들어가 있을 거고, 거기도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 실제 운영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진 우리는 카드를 스마트 카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어러블 컴퓨팅, 입는다는 뜻이죠. 컴퓨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어서 컴퓨터를 쓰거나 아니면 영화 제작할 때 쓰거나 여러 가지 그 사람을 감지하거나 그 사람을 똑같이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보죠. 사람이 직접 입고 어떤 그 위험한 지역에 투입을 하는 로봇한테
명령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웨어리블, 에버러블 컴퓨터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죠. 증강현실, 사용자 현실 3차원 세계를 그러니까 현실과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서 우리 최근에 많이 게임으로도 나왔던 그런 겁니다. 가상물체와 같이 합쳤다. 현실 세계와 가상과 합쳐서 운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한 환경을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FC는 뭐예요? 바로 RFID, 아까 무선 태그에서 쓰는 형태인데 보통 신용카드, 교통카드에서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카드, 핸드폰에서도 교통카드, 카드, 뭐 은행 카드로서 교통카드 쓰는 형태를 다 말하는 거예요. 가는 거리는 10cm입니다. 거의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갖다 대야 되니까. 교통카드 쓰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는 엄청나게 떨어지죠. 한 번만 읽어내면 되는 거니까 많은 속도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카드는. NFC 하면 교통카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인터넷 연결 없이 두 기관의 정보를 주고받기만 하는 되므로 공유기가 필요하다 안 하다. 이건 필요 없잖아요.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그 두 개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RFID 형태라고 하는 건 중간 서버가 필요하거든요. 서버에다 저장을 해야 돼. 그 데이터 읽어서 저장을 해야 돼요. 이건 두 개만 딱 연결해 주면 돼요. 또 공유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터넷 뭐 와이파이 같은 것들은 다 공유기가 존재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터넷 하지만 이거는 두 개가 1대1 통신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깝다. 그래서 요 순서가 나왔던 거예요. 시험 문제 보세요. NFC 10cm, 블루투스 10m, 와이파이 500m, 그 다음에 LTE. 이거는 뭐 워낙 거리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순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VPN은 가상 랜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회사와 회사끼리 A 회사야, 본사야, 여기가. 여기가 지사야. 여기 본사, 여기가 지사야. 여기가 미국이야. 여기 한국이에요. 통신선을 직접 연결한다는 건 너무 돈이 많이 비싸지. 그러니까 뭘 이용합니까? 바로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자, 인터넷을 이용해서 두 회사끼리 통신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가 발생이 돼요? 보안이죠, 보안. 이 통신선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동일하게 쓰는 라인을 쓰는 거니까 그 라인을 쓰기 위해서는 뭐를 보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보안성. 남들이 와서 훔쳐가지 않도록 자기만의 전용선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용선을 만들기는 어렵고 비싸니까 직접적으로 두 개 선을 연결하기 어렵고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공용망을 쓰는데 그걸 쓰는 건 좋은데 보안상의 문제가 많으니까 꼭 두 개 컴퓨터, 두 개 네트워크 안에 전용선을 연결한 것 같은 그런 보안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바로 VPN이라고 하는 VPN. 자, 그래서 요 형태로 연결시키는 작업. 공용 네트워크를 사설 네트워크처럼 쓰는 거 맞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용 네트워크를 두 개의 컴퓨터가 두 개의 네트워크가 연결된 전용선처럼 쓰고 싶다. 공중만의 인터넷 같은 공중만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마치 자기의 사설망 혹은 전용선을 쓰는 것처럼 하고 싶은데 전화통신 같은 이용하여 비교적 좁은 지역 같은 두 개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쓰고 싶은데 문제가 있죠. 자, 이런 겁니다. 부산, 서울 본사, 대리점, 해외지사 있으면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네끼리 결국은 이제 인터넷을 통하지만 자기네끼리 전용선을 연결해서 쓰는 것처럼 해주는 게 VPN이다.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4계층 이상, 그 다음에 3계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적으로 하는 거예요. 데이터 패켓을 프로그램을 암호화시켜서 그 데이터만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패켓들이 있다면 그 패켓들을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형태의 패켓만 받아들이면 되죠. 패켓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쪽과 이쪽으로 서로 교신하기 위해서는 4계층 이상이라는 건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익스플로러 같은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 우리가 HTTPS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S.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주고받는데 보안이 씌어진 형태로만 받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공격이 당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패킷을 썼기 때문에 거의 가상 랜, 즉 자기네들의 사설망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고, IPsec VPN이라고 하는 것은 3계층입니다. 3계층. 그러니까 이쪽 네트워크와 이쪽 네트워크에 라우터가 있겠죠. 라우터란 장비를 통해서 저쪽에서 들어오는 패킷 IP 주소와 이쪽의 IP 주소를 아니면 다 받아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준 번호가 1번부터 100번이다. 여기서 정해준 번호가 200번부터 300번이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IP들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놓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터에다 세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SSL은 소프트웨어적으로 4계층 이상의 장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VPN을 구현하는 것을 SSL VPN이라고 하고, 라우터를 통해서 그 IP만 받아들이겠다. 그런 것이 IPsec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 인터넷상에서 접속이 너무 많아, 너무 원격지일 경우에 과부하 또는 속도 저하를 막기 위해서 동일한 사이트를 여러 군데 혹은 두 군데를 두는 이런 데를 미러 사이트라고 한다. 포탈,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음성 데이터를 IP 패킷으로 변환하여 정화, 통화 같은 음성 나왔던 거죠. 바로 VoIP 4번입니다. 무선 네트워크 방식, 블루투스는 동일한 유형의 기관의 통신이 가능한 게 아니죠. 다른 기기도 가능하다. NFC 블루투스 방식보다 최대 속도가 빠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블루투스가 더 빠르죠. NFC는 액세스 포인트, AP, 공유기 같은 것이 필요 없이, 포인트 없이 사용 가능한 기기가 맞네. 4번은 가장 작은 거 NFC, 와이파이, 블루투스 순이죠. 자, NFC는 424K, 블루투스는 24메가니까 당연히 NFC가 느리죠. 최대 송선 NFC,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다 틀렸고 3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